사업자 1위부터 막 매지 뭐 30위까지 이런 거에 보면 500채 뭐 많은 사람은 600채 가까이 되고 300채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갭 투자와 또 이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투자를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부동산세가 좀 이게 보유세가 세져가지고 네. 이만큼은 안 가지지만 네. 무주택자를 찾아서 네. 명의를 이렇게 분양한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한 채를 돌려놓고 전세금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빌라 같은 경우.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건축주는 털고 요게 요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명의를 그 돌려놓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산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전세금만 받고 그러니까 터는 개념인 거죠. 어차피 분양 그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짓고 네. 그 사람 자체가 임대를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다 불러오기는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서 집 있냐 하면 RB가 높은 곳을 먼저 소개시켜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물 지은 사람이 자체도 자기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한번 분양을 하고 나서 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그게 매매 계약을 업시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집 가격이 1억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분양을 할 때 1억 5천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면 그 가격은 1억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덩달아서 그 임대차 보증금 액수도 늘고 그 다음에 또 대출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용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금액을 속이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사기죄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업계약서 같은 거. 업계약서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달리 원래 건축한 사람이 바로 임대차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더 넣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왜냐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비용이 그만큼 더 들거든요. 취득세, 등록세도 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비용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실익이 있는 부분은 그 업계약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저희가 돌아다녔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 우리가 뭐 무슨 부동산 이렇게 무슨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서 가면 집 있나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속지들을 다 받아요. R 얼마. 이 중에 높은 금액 먼저 소개시켜 주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이런 집이 있다, 신축이다. 금액은 얼마고 대출 90%까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다음 대출도 90%까지 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이 업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아파트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현상 아닌가요? 아파트는 공식적인 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는 보통 우리가 그 대규모 수백 세대 이상의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가격이 다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업계약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외부로 다 가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소규모 빌라나 이런 것들은 그게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가 됐느냐, 그 매매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대출 기준이라든지 하는 그걸 추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용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죠. 범죄죠, 범죄. 그게 이제 편법이라 하면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범법 행위, 그러니까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주들이 업계약서 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건축주는 분명 불법이고 중간에 공인중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전세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다시 한 번째. 네. 건축주 입장에서 그렇고 중간에 공인중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고. 이 가격을 어쨌든 실제 가격보다도 높여서 그 업계약을 하고 뭐 대출을 받고 또 세입자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건축주는 사기 그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알고 가담을 했다면 그것은 사기죄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에 있어서 어떻다고? 전세 중개를 하는데 리베이트를 한 2천만 원씩 받는 거죠.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건축주는 그렇고 중간에 대행사, 그 공인중개사들은 그렇고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관없는 건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이제 그게 그 전체적인 구조, 자기가 그 금액을 높여서 대출도 많이 받기 위해서 금액을 높이고 하는 그런 그 구조에 자기가 관여한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게 관여했다라면 사기죄 공범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뭔가 그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그 처벌이 안 되고 하는 그 경우가 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맺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네. 저 분양받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오는 거네요. 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구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네. 깊이 관여했다 그러면 네. 공인중개사도 사기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기라고 봐야 하나요? 왜 집어넣겠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건축업자가 임대를 하는 구조라면 그 가격 이 핵심은 결국은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세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는 돈이 없는데 그 대출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여하는 거고요. 적게. 그럼 핵심은 대출이에요. 근데 그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가격이 부풀려져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부풀려지려 그러면 실제 분양했던 가격이 있어야 그 근거가 있어야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끼우는데 그걸 알고 중개업자가 지금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주장은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2천만 원씩이나 주면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에요.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씩이나 주면 당신들 손해 아니냐? 2천만 직접 하면 2억 8천까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분양가에 이 돈은 다 포함된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뿌려야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빨리 털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리베이트가 많은 이유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야,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있으면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다른 일하는 것 비해서 아주 많이 준다라고 하는 데는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 리베이트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고액의 리베이트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그 허위로 분양받는 사람, 실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빌려준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가 높은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 중개 활동이나 분양 대행 활동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다른 임대인을 구해오는 임차인을 구해오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수수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그런 목적, 불법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따르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요소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이제 구조의 핵심은 그 정상적인 분양가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마크로 내세우고 그 이제 허위 분양가, 부풀려진 분양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출을 많이 뽑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돈을 안 주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쉽게 그런 거에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된 것처럼 밖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들러리 그 집주인이 필요한 거죠. 갭 투자하고 다른 거죠 이게. 아유 다르죠 이거는. 그 갭 투자는 그냥 차익을 노리고 정상적인 거래인데 단순히 이제 그 지금 자기 돈 적게 주고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반해서 이 자체는 대출 사기에 가까워요. 대출 사기. 제일 여기 이 구조에서 제일 나중에 피해자가 될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 돈 빌려준 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1억짜리 물건인데 1억 5천에 분양된 것처럼 하게 되면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대출을 뽑아서 다 사실은 뭐 리베이트를 많이 주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빚을 안 갚고 경매 나오게 될 때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은행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잠수를 탄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더라고요. 보증보험이 안 돼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나타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은행이 나중에 이제 경매 들어가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주 채무자는 그 임차인이 되는데 임차인도 이 구조에서는 사실은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이제 은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질적인 보호는? 누가? 은행이? 아니요, 임차인이. 이 상황에서 그 은행이 나중에 그 경매 들어간 집에서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 세입자한테 결국은 주 채무자로서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어쨌든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렵네요. 너무 복잡하네요. 이게. 알고 보면 간단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유를 지금 그 어찌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저같이 전문가가 보면은 뻔한 사건이거든요. 뻔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우리 PD님이 잘 모르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라고 해서 거짓말 치지만 제가 볼 때는 뻔한 거죠, 뭐. 그들은 네. 결국은 분양 사기라고 봐야 돼요. 분양 사기입니다. 대출 사기.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개업자는 그 들러리 그 분양받는 들러리 그 집주인을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여한 걸 보면 중개업자는 좀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분양 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명의를 빌려주고 몇백만 원 받고 명의를 빌려준 그 들러리 그 집주인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지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예. 이게 리베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예. 뭐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보면은 리베이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인지 그런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분양 사기에 그 동원된 관여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범죄 수익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가 문제가 아닌 건가요? 예, 리베이트가 아니라 범죄 수익을